네, 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지금 이 의뢰는 색스폰 케이스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이제 낡았죠, 많이. 음악을 저도 좋아해서, 저는 이제 주로 건반은 안 하고 이제 그 기타를 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색소폰을, 어, 거의 뭐 프로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이제 아마추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죽으로 된 케이스고 가격도 좀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많이 해졌습니다. 해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염색이 표피가 벗겨진 부분을 복원을 하고 그리고 진한 색으로 진한 밤색으로 이제 복원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요. 염색의 기본에 있어서 바탕색부터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진밤색을 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염색이 해진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복원을 합니다. 먼저 세척을 한 후에 복원을 해줘야 돼요. 전부 다 복원을 하는 거죠. 거의 뭐 전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원을 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염색이 뭐냐면 진밤색에서도 염료를 쓰는 거예요. 염료로 해서 1차적인 염색을 하는데 이제 그 건조되는 시간이 있고 만약에 오늘 이걸 염료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다음 날 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건조도 되고 흡수가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염료 작업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많이 좀 해졌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좀 안 좋은 거죠. 일단은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염료 작업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복원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생각 이상으로 다양한 일들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가죽으로 만든 것이 제가 들은 것이 이제 트럼펫 케이스. 관악기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겉면이 레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 얼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안 보이게 해주고 이제 그 좀 진한 색으로 그리고 이런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연하게 진밤색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블랙으로 검은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훨씬 고급지겠죠. 복원은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예약 손님만 받고 가게 문을 닫아놓고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제품들이 왔을 때는 상담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거죠. 길기 때문에 예약을 하신 분만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이렇게 테이핑도 해놨죠. 이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뿌릴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이제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토시, 마스크, 그리고 환기가 중요하죠. 염료를 먼저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염색이 해졌을 때 이 바탕의 색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단추 부분을 조심조심해서 염료 작업을 해 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 원래 색이 이 색이 이 색으로 되는 거죠. 이게 염료가 들어간 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적인 수성을 한번 입혀볼게요.
수성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보면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 건조가 되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예, 수없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더운 데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문지르면은 붓칠을 할 때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차적인 작업이 염료. 이제 이 색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알밤색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황색에 가깝고 이제 그러는데 이 색에서 이제 이 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1차적인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끈부터 해서 이런 작업을 이제 해줄 것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단추들 이런 데는 어떻게 염료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붓작업을 먼저 해줍니다. 붓작업을. 조심스럽게, 물론 이 단추의 염료가 조금 묻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좀 닦아주면 돼요. 근데 뭐냐면 이왕이면 묻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묻었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면봉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지워줍니다. 지워주고, 그러니까 흡수 침투가 되기 전에 지워주는 것이죠. 약 한 하루 정도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염료만 하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작업들은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조가 중요하죠. 건조가 흡수되고 그 다음 날까지 건조가 돼야 되고, 염료 같은 경우는 1차 작업이기 때문에 붓자국이 살짝은 남아도 괜찮아요. 이게 참 그 수선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요령들을 배워놓으면 뭐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기초 작업, 염색이나 복원에 관한 기초 작업을 배울 수 있느냐 하고 문의가 와요.
뭐 어떤 분들은 보시면서 예, 깎아보게 좀 붓 좀 큰 거 쓰지 할 수도 있는데요. 붓을 큰 걸 쓰게 되면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섬세한 작업을 하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복원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케이스도 그렇지만은 명품들이잖아요. 가격대가 비싼 명품들. 근데 염색약 한 방울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이쪽 부분하고 제가 손잡이 요거까지만 마감을 좀 해놓고요. 아마도 저한테 유튜브를 보고 배울 수 있느냐고 하시는 분들은 공예를 하시거나 세탁업을 하시거나 수선일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쨌든 가죽에 관련된 일을 해야지만이 가방 염색이나 이런 거 문의가 올 거 아니에요. 뭐 약품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 나쁠 거는 없죠. 그러니까 침투를 해준다는 것은 이런 실밥 사이 아니면 이런 이음선 이런 데까지 충분히 색이 이제 밤색으로 입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손잡이 부분 이런 데는 발랐고요. 저기 장식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건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염료를 건으로 침투시키면 장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고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붓으로 발랐을 때는 진하고 연하고 붓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건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아주 미세하면서 미세하게 하면서도 골고루 어느 정도 통일하게 입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의 작업이 중요한 거고, 혹시라도 이제 그 약품을 저한테 이제 배우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유선 같은 것을 배울 때는 환기, 첫 번째는 환기예요. 환기를 제대로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좀 기계 소리도 나고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좀 마스크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뿌르르면 나오는 양이 좀 다르죠. 그리고 약간 적다 싶으면은 조금만 양을 늘려줍니다.
어느 정도 동일하게 나오죠. 네, 저기 그 촬영 중인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1차적으로 염료 작업을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진해 보이는 부분 있죠, 얼룩처럼.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염색이 해진 부분을 복원을 해놓은 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인다고 해도 그 다음 작업을 하면은 아무 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나 이런 틈 사이, 손잡이, 옆면, 단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붓으로 꼼꼼하게 염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건으로 해서 하는 작업은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를 보면은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좀 진하게 얼룩처럼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 신경 쓸 거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품이나 기술적인 거에서 이렇게 알다 보면은요, 아, 이 정도는 괜찮다. 뭐 이 정도면은 다음 작업에서 괜찮다. 이런 틈 사이에 조금 약품이 덜 들어가도 이게 건조가 되면서 다시 이런 데를 다 보강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작업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매끈하게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염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염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그 가죽의 색을 바꿀 때 침투를 해주는 약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1차적인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도료를 바르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염료를 하지 않고 염색을 하면은요, 미세한 금이 간다, 크랙이 간다. 사용을 하면서 어디 이제 벽 같은 데 이제 쓸려가지고 마찰 때문에 염색이 좀 벗긴다 하면은 원래의 색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염색을 할 때는 이 염료로 해서 기본색, 기본 바탕색을 맞춰주고 나서 그 다음을 해야지만이 오래가도 표가 안 나요. 그리고 일단은 쓰시는 분이 만족을 하시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진밤색으로 일단 올라간 겁니다. 일단 올라간 거고,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면은 많이 안 바쁘면은 그 다음 공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성을 도료를 하는 작업을 좀 보여드릴게요.